세종시의 웰링턴 무명용사 묘지 같은 기념현 자, 중원을 세 번째 세우자. 한시 말하지 않고 말하는 대종료. 방법. 기념물의 총무덤 중요성. 총자. 오창에서 무덤 학생들 앞에서 독서 지도할 때 제사 빠지지 않고 지내고 인용한 제사 책이 정민 지내는 선생이 노래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입니다. 신언철구. 그 역시 책의 이거 소제목이 있잖아요. 말하지 여러분 않고 말하는 오원도 법입니다. 있어요. 거기에 오원절구, 한시가 나옵니다. 칠절구. 이거는 제총요. 칠언절구. 역시 무덤에서 제사 절구는 지내는 네 노래. 줄. 네 흰둥이는 줄짜리 앞에 절구가 가고 두세 개 누렁이는 있는데 따라가는. 율시라고 했습니다. 들밭 풀가에는 무덤들이 이달이라는 분의 늘어섰네. 작품인데 제사 이게 마친 아마 할아버지는 전남 밭사이 이후에 길에서 이 달이 저물 옆에 지금 손주의 전년의 부축받고 천상을 취해서 돌아오네. 묘사한 짧은 이 시에서 저격적으로 시인이 말한 시각적으로 것은 무엇이고 장면적으로 숨겨진 것은 묘사한 무엇일까요? 먼저 그 시에서 문학적 말하는 그 대로 표현이 머릿속에 상상을 탁월한 해봅시다. 작품이에요. 첫 번째 구에 흰둥이와 백전천행 누렁이라는 개가 두 평균수. 마리 흰둥이는 앞서고 등장합니다. 누렁이는 따라가는 그림을 게 뒤에 목록을 그려보세요. 얘기하는 거야. 정겹죠? 두 야전 번째 토제 구에서는 톡 밭들이 루루 펼쳐진 들감머리 풀밭에 풀섭해는 무덤이 무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섰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덤들 중 노옹제파 한 곳에서 정간도. 할아버지는 늙은이가 손자와 제사를 함께 끝내고 제사를 밭 드립니다. 사이 길로 제사를 들어가자 지내고 술을 꺼나하게 드신 일모치기 할아버지가 자꾸 부소가 비틀거리니 옆에 있던 해적으로 손자가 취해 할아버지를 돌아오는 부축하며 길에 길을 돌아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다면 이 부축하네. 시 사이에 자, 숨겨진 이 시인이 네 줄의 전달하려고 시 한 말은 구절 무엇일까요? 어디에도 행간, 슬프다, 처참하다 속뜻을 이런 표현 보세요. 이 시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몇 곳 있습니다. 첫째, 왜 한두 개도 아닌 여러 개의 무덤이 산이 아닌 밭에 있을까요? 밭에 무덤을 쓰는 사람도 있었나요? 둘째, 왜 아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랑 가서 무덤에 제사 지냈을까요? 셋째, 할아버지는 왜 가까운 곳에 제사를 지내러 갔으면서도 해질녘까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만 몇 가지 감추어졌던 내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덤이 많았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전염병이나 전쟁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먼저 간 아들을 제사 지내러 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묘하러 갔다가 죽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차마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무덤 옆에 앉아서 속이 상해 술을 마신 것입니다. 강아지를 두 마리는 무덤이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을 알려줍니다. 죽음의 이유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 할아버지의 아들은 임진왜란 때에 쳐들어온 외적에게 죽음을 당했고 이때 온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억울한 희생을 당했고 한식날 할아버지는 아들이 남긴 하나뿐인 혈육인 손자를 데리고 죽은 아들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덤은 산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장정이 없으니 논밭이 무덤이 된 것도 알려줍니다. 담담하게 풍경만을 담아내고 있는 이 시에서 말하지 않고 전달하려 했던 것은 전쟁으로 인한 젊은 아들의 슬픈 죽음인 것입니다. 625 참전용사와 현대자동차. 얼마 후면 우리가 기억하는 최근의 전쟁 625입니다. 지인이 보내온 글을 읽다 울컥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캐나다의 한 노신사가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캐나다 소재한 현대자동차 매장을 방문했고 판매원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안 노신사가 넋두리로 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자신의 형이 피를 흘리며 자유를 지켜준 나라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시 큰 형이 20살이었으니 어린 엘리엇 씨가 한국을 방문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해도 어렸을 적 형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한국인 딜러를 보자 비집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한국인 딜러 신상묵 씨는 뭔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형님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로이 덕러즈 엘리엇입니다. 자동차 계약도 끝났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겠지만 신상묵 딜러는 손님과 고객 사이가 아닌 캐나다인과 한국인으로서 정말 그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차량 출고까지 남은 시간은 3일, 즉 72시간 안에 원하는 정보를 찾아 조치해야만 했습니다. 거기 로이 덕러즈 엘리엇 씨의 묘비가 있습니까? 엘리엇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큰 형님의 성함과 1953년에 전사하셨다는 것에 집중하여 일단 서울에 묘지가 있다는 말에 인터넷부터 전화까지 돌려가며 수소문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 하나만 가지고 묘비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울 리가 없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차가 나오는 날 오전이 되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던 신상묵 딜러는 혹시나 하고 부산 유엔 기념공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엔군 전몰용사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확인하던 신상목 딜러는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찾던 이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로이 덕러즈 엘리엇. 사이트에는 묘비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곧바로 사진을 현상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현대차를 인수하러 온 엘리엇 씨에게 신상목 딜러는 액자를 선물하며 형의 묘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엇 씨는 액자를 꼭 껴안더니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만에 큰 형님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그 감격은 누구도 쉽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엘리엇 씨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에 신상목 딜러는 이런 말을 건네었습니다. 당신의 큰 형님 덕분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신상목 딜러가 페이스북에 올리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수도가 되게 하는 방법. 저는 교육 선교 사업 때문에 시찰단을 데리고 워싱턴에 자주 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들르는 곳이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그곳엔 625 참전 기념동상과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수도가 되려면 국빈이 내한할 때 참배할 현충물이 있어야 워싱턴 DC를 내려다보는 언덕에는 무명인의 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을 드러냄 우리 세종시에 있었으면 하는 이유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면 굳이 서울을 안 가더라도 세종시에서 참배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경우 무명용사의 묘, 톰 오브 언논 솔저라고도 부르는 이곳은 1932년 4월 9일 자로 조성을 마치고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캐낸 대리석으로 조각한 7개의 판이 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무명용사라는 말 그대로 각 전쟁별로 수많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들을 대표해 각 한 명씩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현충물이 세워진다면 전월산 입구 무궁화 동산이 가장 제격일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종미래전략포럼 김재헌 대표와 동행해 주십시오. 세종시의 웰링턴 무명용사 묘지 같은 기념현충원을 세우자. 말하지 않고